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이어지던 대화가 끊기고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상대방이 입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 그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는 때로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침묵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아주 특별하고 계산적이며 파괴적인 무기로서의 침묵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일부 침묵, 그 보이지 않는 무기.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자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객을 향한 연기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행위인 셈이죠. 보통 사람들은 침묵을 중립적인 상태 혹은 갈등을 식히고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침묵은 문제 해결이 아닌 권력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당신 발밑의 감정적인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언제 인정받고 언제 무시당하며 언제 사랑받는지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감정적 산소 호흡기를 갑자기 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산소의 부재를 즉각 알아차리고 그들의 조건에 맞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허둥지둥 매달리게 됩니다. 이 무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는 누군가가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의 뇌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무시당하는 고통은 무엇이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충동을 유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본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신경계를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지? 하고 자문하게 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이미 그들이 파놓은 덫에 빠져 미래의 그 끔찍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숨겨진 시험과 권력게임.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우월함을 과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재판관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언제 대화를 재개할지, 언제 용서를 베풀지, 언제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승인과 설명을 구걸하는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항상 위에 서기를 원하며 침묵이 만들어내는 이 불균형을 마음껏 즐깁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아닙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똑똑히 알려주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 문화를 역이용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관계의 조화를 이루려는 선한 마음을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그 모호함에 있습니다. 말은 반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으며 진실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싸울 수가 없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고 결론을 갈망하기에 설명 없는 단절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머릿속에서 끝없는 되감기를 유발합니다. 이 모호함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혼란 속에서 자신을 분석하고 자책하는 동안 이야기의 주도권은 온전히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나타나서 그 침묵을 원하는 대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랬다라며 당신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마치 그것이 건강한 경계 설정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조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인정과 칭찬을 주지 않았을 때 침묵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침묵은 자기중심적인 세계의 질서를 감히 어지럽힌 당신에 대한 명백한 처벌입니다. 혹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을 때 선제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시당하는 고통이 당신을 다시 자신에게 끌어당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3부, 가스라이팅과 감정의 롤러코스터. 더욱 파괴적인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이 사랑의 철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변덕스러운 관심을 당신 가치의 척도로 여기도록 길들여졌다면 그 갑작스러운 부재는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듯한 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버림받았던 기억을 자극하여 침묵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 텅 빈 공허함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노리던 바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즉 사과하고 매달리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은 침묵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학습하고 이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욕구를 삼키고 자신의 평화보다 그들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무기가 더 이상 사용될 필요조차 없이 당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었을 때 이 침묵이라는 무기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 감각을 왜곡시키는 심리적 책략, 즉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설명 없이 사라짐으로써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공백을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난의 방향을 교묘하게 돌리는 것이죠. 그들이 침묵을 깨고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며 당신이 과민 반응했다고 암시하거나 혹은 당신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슬쩍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던 당신은 그것이 진실과 거리가 멀더라도 그들의 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채찍질은 당신을 극도의 취약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당신의 현실 인식을 더욱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은 간헐적 강화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는 따뜻한 시기와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 침묵하는 시기를 교묘하게 반복합니다.
침묵이라는 기나긴 슬럼프 끝에 얻게 되는 그들의 관심은 너무나 달콤해서 당신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관계라는 게임에 돈을 거는 도박사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측할 수 없음이 당신을 계속 그 관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4부,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바꾸는 법.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그것을 거절이나 상실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그들의 무기를 당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으로 당신에게서 연결감, 인정, 안정을 빼앗아갔다고 믿는 그 순간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귀한 공간과 시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 속에서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공간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고요함 속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멈춘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 발밑의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그동안 그들의 통제에 의해 억눌려왔던 당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이 피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그들이 벌로 주려 했던 침묵은 이제 당신에게 명료함을 선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나 비판, 조종 없이 당신은 온전히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폭풍의 한가운데서는 떠올리기 힘들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침묵이라는 공백을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들로 채우기로 결심하세요. 좋은 책을 읽고 진정한 친구들과 연결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그저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신의 행복이 더 이상 그들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당신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침묵에 반응하지 않을 때 관계의 권력 구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써놓은 각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처럼 게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한 게임 자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것을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로 보는 대신 그들이 건강한 소통을 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로 보십시오. 버림받았다는 느낌 대신 그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전술이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주위를 맴도는 위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론, 두려움을 넘어 자유를 선택하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전술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독성 관계를 유지하는 접착제입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지키기 위해 애써온 관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나르시시스트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은 당신에게 그들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껏 사랑의 부스러기를 진수성찬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진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배정한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쫓아가고 사과하고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침묵은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고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꿈, 당신의 계획으로 채워나가십시오.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유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마침내 당신은 그들을 잃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당신 자신을 되찾는다면 그 어떤 침묵도 그것을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찾아야 할 당신의 온전